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람마스터 홍성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말 잘 들리시죠? 저번에, 또, 한 몇 개월 전에 왔었는데 또 다시 온 것 같아요. 그죠? 잘들 지내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본에 가면요, 정말 무식한 사람이 4명 있답니다. 첫 번째로 무식한 사람은 도끼리 음악가랍니다. 아시죠? 도끼리 음악가 아시죠? 두 번째 무식한 사람은요, 깐님맛 똑바랍니다. 세 번째 무식한 사람은 안까니마 골라까랍니다. 그런데 네 번째 무식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전 일본 사람들의 이마를 다 까다 보니까 이마가 다 아물었대요. 마지막에는 아무니마 다 까는 아무니마 다 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무식하다고 하더라고요.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런 닭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신줄을 놓은 닭이 됐으면 좋겠다. 정신줄을 놓은 닭이 어떤 닭인지 아십니까? 정신줄을 놓은 닭은 헷가닥이라고 합니다. 헷가닥. 애터미 있는 사람들은 헷가닥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일단은 뭐 신정님 단장님은 잘 아시죠? 근데 신정님 단장님 얘기를 하면 저 매치가 잘 안 돼서 신정님 단장님을 뭐 겁을 주고 위협해가지고 결혼을 한지 아는데 정말 학교 다닐 때부터 연애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제가 겉모습은 거칠어 보이지만 속에서는요 벚꽃술이 굴러갑니다. 아 그래서 신정인 단장님하고 지금 결혼한 지가 한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도 본부장인데 지금 30살이에요. 그죠? 30살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다음에 나쁘게 막 위협해서 들고 온 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내려오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모짜리 할 때 보면 모내기 할 때 보면 제가 애터미를 막 시작할 때가 모짜리를 막 했을 때예요. 제가 이번에 봄에 돼서 모짜리를 하게 되면 만 13년 정도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14년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단계를 처음 해봤지만 13년, 14년을 했다는 것은 무기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신정인 단장님하고 같이 고생도 많이 했고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심도 많이 했던 그런 십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네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모든 유행은 있어도 애터미 사업은 정말 유행이 없다. 그런 생각을 외국에 나가도 한국에서 애터미 사업하는 거와 해외에서 애터미 사업하는 건 똑같습니다. 해외에서 언데이 세미나가 있고 해외에서 석세스 세미나가 있고 석세스 세미나에서 해외에서 시나리오 발표를 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가 10년 전에 만든 것을 가끔씩 보면서 저희 파트너들하고 조회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리더분들이 얘기하는 거와 또 10년 전에 리더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세미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후원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후원 우리가 초청을 해야만 조직이 성장합니다. 아침 미팅 빠지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똑같더라고요. 시스템에 합류하세요. 그러고 보면서 모든 유행은 있어도 애터미 사업의 유행은 없구나. 그러면 애터미 사업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업하는 방법은 똑같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내 자신을 막 돌아다 보면 저도 다단계를 반대했었고 또 다단계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다단계를 하면 안 되냐?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아마 다단계 애터미를 반대하셨던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일단은 다단계를 하게 되면 나부터 피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주위 사람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만 돈을 벌지 나중에 한 사람 돈을 못 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사장님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단계는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그죠? 근데 내가
나를 돌아다 보면 애터미 사업부터 내 경험을 나를 돌아다 보면 처음에 애터미를 반대했지만 세미나를 듣고 애터미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대요.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도 스폰서들이 뭐냐면 시스템에 빠지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시스템에 빠지지 아침 미팅 빠지지 마시고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를 반드시 연결해서 1년간을 참석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여기 대덕 영부에 앉아 있을 때부터 애터미 사업을 했으니까 이쪽 옆에 있죠 대덕 거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나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세종시로 이제 한 거기서 1년 2년 가까이 하니까 세종시로 이제 옮겨갔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서 시스템에 빠지지 말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나를 들여다보면 첫 번에 석세스 원데이 세미나를 잘 갑니다. 두세 번은 잘 가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두세 번 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원데이 세미나를 가고 싶지 않아요. 석세스 세미나 가고 싶지 않아요. 그 당시에 뭐냐면 초창기에 내가 들었던 걸 또 뭐하러 또 듣느냐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던 것 같고 또 우리 사장님들도 애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는 세미나를 잘 갔지만 차근 세미나를 안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 가고 나서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세미나 듣는 도중에 집에를 좀 빨리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정임 단장님한테 그 당시에 들은 거 뭐하러 또 듣냐 가자 차 너무 밀리니까 가자 일찍 가자 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신정임 단장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공부를 잘하려면 이런 책상에 많이 앉아있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러면 애터미에서 성공할 강의를 듣는 그 자세 이 책상에서 앉아서 오래도록 듣는 자세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옆에 파트너들이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듣고 갑시다. 근데 옆에 보면 파트너도 뭐 한두 명 있어요. 많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가자고 하면서 세미나장에서 둘이 싸웠던 그런 기억. 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세미나를 가면 집중해서 듣지 않았던 그런 기억. 이게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서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신정임 단장님에 의해서 제가 시스템에 빠지지 않았어요. 세미나 빠지지 않고 원데이 세미나 빠지지 않고 끝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간에 세미나를 가면서 변했던 시기가 1년 정도가 됐을 때 내가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1년 정도가 됐을 때. 그러면 저는 우리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싶은 뭐냐면 확신을 좀 먼저 가졌습니다. 확신. 우리 사장님들이 확신을 갖지 않으면요. 주위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확신을 갖는 순간 가짜가 없어져요. 가짜가 없어져요.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무슨 확신이냐면 애터미 회사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 수당 체계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스폰서에 대한 확신, 그거를 가지시면 우리 사장님들이 성공의 확신을 가질 거예요. 회사의 확신을 갖는다, 제품의 확신을 갖는다, 마케팅 플랜의 확신을 갖는다, 스폰서의 확신이다 라고 했을 때 주위에 가짜는 없어져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면 저 사장님들이 난 회사에 대한 확신 가져, 제품에 대한 확신 가져, 그 다음에 스폰서에 대한 확신 가져, 마케팅 플랜은 확신 가져, 성공의 확신을 가져. 그럼 주위에서 애터미 사업하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사장님 있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을 가졌을 때. 근데 사장님들이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정육점 아저씨한테 가서 애터미 사업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돌아다 보니까 제가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장님들을 애터미 사업에 초청했지만 그분들을 다 놓쳤다 이 얘기. 다 놓쳤죠. 왜? 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공하려고 하면 우리 사장님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확신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 파트너도 흔들리지 않고 내 주위 사람들의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확신을 갖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내가 제품을 아는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가 연결해서 반드시 1년 정도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1년 정도
연결해서 들어왔을 때 그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사장님들이 처음 나오셨을 때 애터미 세미나를 갔다 오고 애터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과연 말이 잘 나왔는가? 아, 나가서 분명히 이 사람한테는 애터미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초창기에 세미나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애터미 사업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 잘 나왔는 거야. 왜? 애터미는 다단계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초창기에 애터미 사업 정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지 하지만 나가서 막상 사람을 만나면 말이 잘 안 나오더라. 근데 그것이 제가 1년 정도 지내고 나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말이 잘 나오더라. 잘 나오더라.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을 다 놓쳤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 구축도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반드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갖고 또 나와 같이 하는 내 파트너가 확신을 가졌을 때 조직은 성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직급 도전은 좀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직급 도전은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직급 도전은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사장님들이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돈으로 직급 가는 거 의미 없다. 돈으로 직급 가는 거 의미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직급은 빨리 가더라도 내 몸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그러면 우리가 직급 도전 유지를 하게 되면 나와 같이 하시는 그 라인에서 수당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근데 스폰서 확신을 가지면 직급 도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돈으로 가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수당을 직급 유지 도전하면 수당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직급 유지 도전할 때 많이 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초청만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초청을 많이 돼야만 신규 사업자가 많이 나와야만 내 조직이 빠르게 성장하니까. 근데 또 신규 사업자들도 또 기초교육 잘 가르쳐야 돼. 근데 우리가 그 직급 도전율을 돈으로만 한다. 현장을 뛰지 않는다. 그러면 되지 않지만 또 리더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과연 15일 동안 직급 유지 도전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내 라인에서 수당을 받아간 사람들을 명단을 작성해서 후속 관리를 해야 돼. 혹시 간혹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는 내 누나, 누이, 동생을 주기적으로 수당을 맞춰주는 사람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보 같은 거예요. 정말 내가 여기에서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집중 관리 대상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여기서 내 라인에서 제품을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명단 작성을 해서 우리가 수당을 맞춰줘야지. 내가 아는 누이니까, 동생이니까, 애터미에 관심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수당을 맞춰주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저희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사업했던 사람이 있어요. 나오지도 않은 언니. 한쪽은요, 지금 총장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한쪽 라인. 근데 소실적에 자기 동생을 가입시켜놓고, 자기 언니를 가입시켜놓고, 시스템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사람 라인으로 펼쳐요. 그러니까 나중에 파트너들이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 소실적 파트너들이 나중에는 뭐를 놀려면 탈퇴를 다 해야 돼요. 탈퇴를 다 해버려요. 이런 사업이요. 지리대 사업이라고요. 탁탁 사람을 개어줘야지만 되거든요. 우리 사장님들이 내 파트너가 나오면 힘이 날 거야 안 날 거야. 근데 나오지도 않는 사람한테 좌측우측으로 벌려놔서 언니 동생 딸을 수당을 받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그 사람들은 딸을 가입시켜 놓고 좌우로 벌렸다는 건 엄마도 수당을 받아가고 딸도 수당을 받아가고 두 구찌를 받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딸은 나오지도 않아. 말이 돼 안 돼요? 두 구두를 봐야겠다는 얘기야. 나오지도 않는 딸을 갖다 가입해서. 그럼 사장님들 그렇게 했을 때 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그럼 밑에서 일하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열 받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렇게 저는 파트너들이 소실적에서 탈퇴했던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 탈퇴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총장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과연 한쪽에는 라인은 총장이 수두룩하게 나왔고 지금 현재 그분이 총장을 가려고 소실적에서
탈퇴한 분이 지금은 다른 라인에서 총장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라인에서 자기 소실적에 그 사람을 잘 키웠다면 그 사람은 지금 로얄을 보지 않을까, 로얄 리더스 클럽을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순간의 생각이 잘못된 자그마한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일을 하는 거 된다. 그래서 직급 유지 도전할 때는 정말 관심 대상자를 명단 작성해서 그 다음에 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스폰서와 같이 후속 관리를 해서 초청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 직급 도전 유지를 해서 그걸로 끝나면 끝나면 안 된다 이 얘기. 그래서 내가 또 우리 파트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키우지도 않고 잡아먹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12월 달에 판매사 직급 유지 도전하신 분들 사실은 팀장님하고 똑같은 수당을 받아갔을 거예요. 팀장 유지하신 분들. 근데 이번에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번에 저희 파트너 중에서 판매사를 직급을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유지하신 분들도 많죠. 근데 그 라인에서 판매사라는 것을 아주 수월하게 갔어요. 수월하게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힘들게 간 사람도 있고. 근데요, 수월하게 간 사람은 요번에 재미를 봤을 거예요. 또 뭐 직급수당, 후원수당이 50만 원 또 나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수월하게 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팀장도 빨리 가고 싶다. 팀장도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이번에 직급 유지 도전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직급 유지 도전할 때는 누가 좀 힘들어야 되냐면 스폰서가 조금 더 힘들어야 돼요. 판매사가 너무 힘들게 해버리면 직급 유지 도전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월하게 가신 분들은 그 판매사를 가신 분들이 팀장도 좀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들이 시스템에 더 들어오고 싶을 거야, 안 들어오고 싶을 거야. 그러면 판매사를 어렵게 가. 맨날 힘들어. 밑에서. 그러면 뭐 할까요? 센터조에 참석하고 세미나 가고 싶을 거야, 안 가고 싶을 거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키우지도 않고 잡아먹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키워놓고 잡아먹어야지. 에? 싸고만은 그냥 아주 판매사 계보도도 안 만들어졌는데 무조건 그거 직급 유지 도전에 맞춰보려고 판매사나 맞춰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앞으로 직급을 가려고 하면 본부장을 저는 직급을 보내려고 하면 파트너 보내려고 하면 6개월 이상부터 나는 6개월 전부터 우리가 미팅 직급을 갈 수 있는 미팅을 해라고. 근데요 6개월도 본부장을 가려면 6개월도 짧아요. 6개월도 짧아. 그 미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요 직급 도전 유지를 하게 되면 잘 준비를 해도 아주 열심히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도 막상 시작을 하면 문제가 되는 데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죠? 문제가 되는 데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부장 이상 가실 분들, 그 다음에 국장님은 6개월 전부터 좀 계보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퍼즐을 좀 맞춰가야 돼요. 판매사 퍼즐을. 판매사 교육돼야 되고 판매사 갈 사람들 계보도가 만들어져 있는가, 판매사 교육은 잘 되어 있는가, 판매사는 어떻게 가는가, 이런 교육이 잘 돼 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잘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보도를 좀 만들면서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걸 많이 봐요. 한쪽 라인은 포인트가 너무 많이 나와. 한쪽 라인은 포인트가 좀 덜 나와요. 근데 한쪽 라인은 직급을 갈 수 있는 계보들을 차곡차곡 잘 만들어가요. 직급을 갈 수 있는 계보들을. 포인트는 적게 나올지 모르지. 근데 한쪽 라인은 직급을 갈 수 있는 계보들은 잘 만들어지지 않고 포인트만 너무 많이 나와. 그럼 나중에는요. 직급을 갈 수 있는 계보도가 만들어진 데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 애터미는 마이너리 마케팅 2줄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요 2줄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나와 같이 갈 스폰서 일단은 2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좌측과 우측에 나와 같이 갈 파트너 2분 선정하세요. 그러면 좌측에 2분, 우측에 2분이면요. 기본적으로 좌측에 3줄, 우측에 3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합이 6줄을 기본으로 보고 가셔라. 팀장 구도로 다 기본적으로 보고 가시라 이게 팀장. 2줄을 보죠.
나와 같이 갈 사람 좌측에 두 사람, 우측에 두 사람 하면 아마 6줄이 될 거예요. 3줄, 3줄. 그죠? 그분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직급 도전 유지를 하다 보면 나와 갈 사람 1대가 사업이 안 되면 직급 유지 도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1대 돼야 돼, 안 돼야 돼? 1대가 정말 잘 돼야지 그 다음에 밑에서 뭘 만들든 만든단 말이에요. 나가 같이 갈 위에 있는 1대 사업자가 사업이 잘 안 되면 대부분 소실적이 잘 안 되겠죠.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 내가 직급 유지 도전할 수 있는 계보들을 만들어라.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갈 1대 작은 쪽 가서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내려가서 또 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직급을 갈 수 있는 계보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을 때 나중에 나하고 직급 갈 사람 1대가 누군가. 그러면 이름만 밑에 있다고 1대가냐? 나 반드시 시스템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스폰서하고 같이 사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폰서하고 같이 이런 미팅 참석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1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업이 잘 돼야 되거든요. 1대가. 그 다음에 2대가 잘 되고. 그래서 나하고 같이 갈 좌우의 두 사람을 반드시 좌우측을 다 봐줘라. 그러면 6줄이 될 것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줄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줄수가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내 수당의 크기가 자꾸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거 수당이 자꾸 커지는데 줄수 늘어난다고 추정할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더 늘려야 될 거예요?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정신줄을 놔야 된다니까. 헷가닥 돌아버려야지 나중에 돈 벌지. 나는 대답을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해.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대답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뭐 하는 거냐고. 정신줄 놓냐고. 그래서 우리 딸이요. 옛날에 얘가 미친 척하고 막 소리를 막 꽥꽥 지르고 난리야. 스폰서가 애만 박수! 박수! 막 치고 막 그래. 그래서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은 저게 또 분위기를 만들어서 또 근데 한 달 돼도 그렇고 2달 돼도 그렇고 3달 돼도 그렇고 6개월이 됐는데도 애가 헷가닥 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신단장님한테 집에 와서 조용히 그랬습니다. 여보, 차 좀 이상한 것 같아. 저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상해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한 1년 정도는 해가닥 돌아버리더라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아빠 내가 미치지 않으면 내 파트너가 미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내가 헷가닥 돌아버린 거야. 뭐 헷가닥 돌아야 돼, 안 돌아야 돼? 나는 우리 사장님들 여기서 한번 탁탁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게 그래서 오프라인이 중요한 거야. 온라인 아무것도 안 돼. 온라인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윗도리는 양복 입고 밑에는 반바지 입고 듣고 앉아있다니까. 그 현장에 나가겠냐고. 그래가지고 윗도리 화딱 벗고 방에 누워있지. 이제는요 명절을 지내면 마스크 해결되는 거예요. 코로나 없어졌어요. 코로나 핑계 그만 대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난의 반대말이 뭐야? 가난의 반대말. 난가야 난가. 가난의 반대말은 난가란 말이야.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가난이에요. 가난. 이제 코로나 핑계 댈 때가 아니라고. 오프라인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오프라인 나와야 된다고. 오프라인 정신줄을 헷가닥 안 나. 닭 중에서 제일 비싼 닭이 무슨 닭이에요? 비싼 닭. 내가 정신줄을 놓은 닭은 헷가닥이라 그랬어. 비싼 닭을 얘기하니까 인도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닭 중에서 제일 비싼 닭이 뭐야? 그러니까 토종닭 이러더라고. 우리 사장님들 닭 중에서 제일 비싼 닭은요 코스닭이요. 코스닭. 뭐 헷가닥은 오프라인으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앞으로요 온라인으로 볼 때는요 얼굴 비치지 말고 소리 비치라 그래. 일어서서 듣다 자 전신을 다 비치고 들으라 그래. 반바지 입고 듣다가 우통 딱 벗고 방에 누워서 이제 모든 후속 관리 나가고 스폰서하고 팀 미팅을 언제 할 거냐 이거지. 안 그래요? 오늘 후속 관련 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팀 미팅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냐? 오늘 계획이 뭐냐? 그런 미팅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팀 미팅을 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앉아 있는데 무슨 팀 미팅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 내가 현장에 있으라는데 방바닥에 있는 거지. 말이 안 돼요. 앞으로는 오프라인으로 다 월화수목금토일 나와. 오프라인으로 들어가야 돼. 오프라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희 센터요. 자랑 좀 합시다. 코로나 때요.
센터 못 나가게 했죠. 문 걸고 했어요. 그냥 나. 죽냐? 안 죽어. 그냥 들이대.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코로나 때 센터에 출근했더니만요. 지금 출근하는 거요. 월화수목금토 일요일까지예요. 일요일까지. 일요일 날 3시에 기초사업 설명회합니다. 토요일 날은 띵해라 그래. 월요일 날 조회, 화요일 날 조회, 수요일 날 조회, 목요일 날 세미나, 금요일 날 조회. 석세스 빼고.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 다 출근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다 출근하는 거예요. 다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딱지에 듣게 하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의 잔소리를 들어야 돼, 단소리를 들어야 돼. 아따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아유, 양 새끼들 뭔 말을 그렇게 하냐고 탁 뛰어가서 이제 뒷담화 때릴 거면서, 지가 월급 주냐시 왜 나오라고 지랄이냐 이러니까 그러면서 맞잖아요. 그래도 앞에서 단소리라 그러니까 기분은 좋네. 뭐 나는 형제라니까 몰라. 가고 나면 끝이야. 에? 우리가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나? 동그라미가 2개, 별이 2개면 뭐예요? 이거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잘못하면 동그라미 2개, 별이 2개죠? 따라해보세요. 영영, 이별. 똑바로 해놓으면 영영, 이별이야, 우리. 왜? 우리 스폰서 파트너가 잘해서 성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성공은 하고 봐야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아이 김성호 때문에 성공 못하겠어? 누구 손해야? 김미숙 총장님 때문에 성공 못하겠어? 그런 핑계 대면 누구 손해야? 내 손해요. 뭔 필요 있어? 성공하고 안 보면 땡이지. 사업적으로 해라. 이거 사업적으로. 뭐가 이상하게 또 자꾸 막 넘어가네 그냥. 어쨌든 간에요. 우리 스폰서 파트너가는 성공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영영 이별 되면 안 돼요? 딱 뭉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좌우 두 사람 보고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요, 혹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스폰서 파트너 간에 1대에서 5대 안에 든 파트너하고 싸우는 사람은요, 바보예요. 파트너하고 싸우는 사람은 바보라고. 스폰서는요, 져줘야 돼요. 그거는요, 나중에 알게 돼. 내가 월급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근데 성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싸우면은 소통돼야 안 돼요. 소통이 안 돼, 싸우면.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사업에서 제일 안 되는 발목을 잡는 1순위가 뭐냐 이거. 결론은요, 소통이에요, 소통. 이거 안 되면요, 사업 제일 안 돼요. 싸우면 소통돼야 안 돼요. 싸우면 소통 안 돼요. 그래도 대답이 시원찮네. 아, 참 살겠다. 1대, 2대, 3대, 4대, 5대. 파트너하고 바보입니다. 바보. 그러면 져줘야 돼요. 근데요, 회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자존심 다 버리세요. 개도 안 먹습니다.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러면 파트너 밑으로 바짝 들어가세요. 돈 벌려면, 성공하려면. 그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공하면 자존심 다 찼습니다. 그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성공 안 했다면 우리가 자존심 다 버리고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파트너하고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직급, 도전, 유지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해병대 캠프 군인님 군대입니다. 목소리 작으면 죽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야 오는 사람이 없거든. 내 파트너가 와서 졸기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누가 분위기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들어요. 나는 파트너의 마음으로 사업해야 돼, 스폰서로 사업해야 돼. 근데 목소리가 계속 또 내가 해다가 스폰서 내가 해서 내가 도대체. 사람은요 한결 같아야 돼. 그죠? 박한길 회장님이 한 길로 간데서 한 길 바꾼 거잖아. 우리 사장님들은 2길로 갈 거예요? 한결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요? 그럼 목소리가 커졌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딱 가는 거야. 그래 옆 사람도 안 졸고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해봐요. 2시간을 해도 30분인 것 같지. 아 이렇게 짧아. 오늘 부흥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와라. 어? 제가 세미나하고 나면 그 다음날 가면 그래요. 아 어제 부흥회 잘했다고.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죠? 그러면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손해보는 듯하게 사업하세요. 손해보는 듯하게. 그래야 소통이 됩니다. 손해보는 듯하게 사업하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박한길 회장님이 얘기했어요. 뭘 내가 8단계 안 듣나 봐. 성공의 8단계 안 들어. 내 성공의 8단계요. 저 500번 이상 들은 사람이야 내가. 물 들어올 때 배 뜨어라. 바람 불 때 흩날려라. 그죠? 그다음 뭐라 그랬지? 달리는 말에 채찍 떠해라. 손해보는 듯하게 사업해라. 절대 손해 안 본다. 아침 이런 세미나가 있는 날, 아침 미팅 있는 날, 여기서 센터 미팅이 끝나면 센터에서 노닥노닥 하는 거 일이다, 일 아니다. 일 아니다. 세미나가 있는 날 제품 전달하는 거 애터미 사업하는 거도 아니다. 세미나가 있는 날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세미나를 듣는 그 자체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애터미 하는 것이다. 사람이 크는 것이 훨씬 더 조직이 더 잘 성장하는 것. 제품 전달하지 마라. 누가 얘기했어요? 박한길 회장님이 성공의 8단계예요. 사업의 맥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사람 들어올 때 잘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들어올 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잘하긴 뭘 잘해? 갑질하려고 그러지. 넌 내 파트너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거지. 회장님이 반드시 성공하는 그날까지 섬기라. 그 다음에 성공하고 나면 자존심 찾는다. 그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회장님이 성공의 8단계 맥이 잡힌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이거 내가 얘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싸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져줘라. 그 다음에 모범 보여라. 솔선수범해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파트너의 자세가 아니라 스폰서의 마음으로 사업하니까 싸우지 말아야 되고 모범 보여야 되고 솔선수범 보여야 되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세미나 들었을 때 듣는 자세 정말 파트너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런 것을 전부 복제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애터미 사업이라고. 그러면 소통은 누구서부터 해야 되냐? 누구서부터 해야 되겠어 소통은? 사업이 정말 잘 되려고 하면 소통은 누구서부터 해야 돼? 나부터 해야 돼. 나부터 소통해야 돼요. 누구하고요?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그러면 우리가요 이 소통이 안 됐을 때 왜 안 됐을까? 스폰서십 파트너십 그거 보셨죠? 내가요 그 애터미 스쿨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내가 1년 동안 해서 그거 쓴 거예요. 베스트셀러라니까요. 내가 인쇄비도 안 받고 그냥 다 원가에 주고 있다니까. 착한 사람이야? 안 착한 사람이야? 가슴에 옷구슬 굴러가는 것 같아? 안 굴러가는 것 같아? 거기에 보면 스폰서십 파트너십이 있어요. 스폰서가 파트너를 대하는 자세, 파트너가 스폰서를 대하는 자세, 그것만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통 잘 됩니다. 그죠? 스폰서를 파트너가 스폰서를 개무시해. 소통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지금 같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럼 나부터 그런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나부터 소통하는 방법이 그런 나부터 해야 된다고. 나부터.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말만 뻐꾸기 마냥 뻐꾸뻐꾸 스폰서하고 얘기하는 게 소통이 아니야. 사업하는 방법이 같았을 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스폰서하고 사업하는 방법. 그러면 사업하는 방법 같으면 세미나 같이 다녀야 돼?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요? 파트너 잘 섬기고 스폰서 잘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 또 말소리 들어가네. 그런 것을 알았을 때 진정한 소통이라는 거예요. 스폰서하고 그냥 겉으로만 얘기하는 거 진정성이 없는 얘기하고 직급유지 도전할 때 그런 어떤 약간의 그 이익만 보려고 하는 그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스폰서는 손해보려고 하고 파트너는 손해 안 보려고 해. 파트너는 손해보려고 하는데 스폰서는 손해 안 보려고. 이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럼 시간 가면요 저절로 맥혀요. 소통이라는 것은 원활하게 통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쫙. 그죠? 굴통은 막혀버린 거거든.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인체 부위가 내 사람이 다 막혔다 이거야. 그럼 뭐가 와요? 몸이 베베 꼬이겠죠. 그죠? 그럼 마비가 오는 거예요. 마비가.
이 조직도가 소통이 안 되면 마비가 오는 거예요. 마비가. 이게 그래서 성공하는데 제일 발목을 잡는 1순위가 내가 딱 보니까 소통이더라고. 소통. 소통이 안 되면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어. 소통이 잘 되는지, 직급 도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미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여기서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소통이라는 절대 파트너 스폰서 간에 쌍방소통이에요. 쌍방소통. 일방소통은 안 돼. 일방소통하는 건 뭐예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 쌍방소통하는 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좋고. 그래서 좋고 되겠어요? 좋고. 스폰서도 좋고 파트너도 좋고. 그게 쌍방소통이야. 쌍방소통. 직급 도전 유지할 때 스폰서도 좋고 파트너도 좋고 다 좋아야 되는 거야. 스폰서만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폰서만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급 유지 도전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말이 잘 안 나오지만 내가 지금 말이 혀가 짧아서 이빨을 막 가짜 이빨을 껴놔서 말이 잘 안 나와요. 내가 그래도 내 이빨 물고 이제 강의한다니까 지금. 예? 이 아래 지금 내가 이빨을 본을 떠났는데 가짜 이빨이니까 이게 자꾸 혀가 걸려. 예? 근데 내가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돈 많이 주셔야지. 그죠? 쌍방소통하는 것은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쌍방소통을 하는 거예요.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폰서 파트너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쌍방소통하고 좋고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급 유지 도전할 때 내가 거래 대상 아니다 했지만 거래하긴 해야 돼. 포인트 거래도 해야 되고 모두 다 거래해야 돼. 그죠? 근데 거래해야 돼. 적당량의 거래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적당량의. 지만 못했건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 어? 이제 자기는 이쪽만 보면서 여기 밑에는 보지도 않고. 이거요. 나를 자유롭게 만들려면 나하고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 파트너 줄 다 보세요. 그래야 직급 유지 도전할 때 자유롭습니다. 한 줄 하는 거 자유롭습니까? 이렇게 한 줄만 하면 내가 직급 도전이 자유로워요? 여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두 줄을 내 파트너들 다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사업을 할 때 이 캐보드를 보고 맥을 잡고 사업을 잘해라. 맥. 어디가 맥이냐 이거야. 어디가 맥. 전체를. 그래서 뎁스를 장악하는 사람이 뎁스를 장악하라. 뎁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업하는 뎁스를 장악하는 사람이 정말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야. 전체적인 맥을 딱 잡고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전체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맥을 못 잡고 자기 한쪽만 죽어라고 나가 봐요. 이게 뭐 나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못 자유롭게. 이게 소통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기주의 소통이야. 이쪽 되면 난 이쪽 먹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죠? 이러면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소통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사장님들이 소통 중심 사업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스폰서하고 사업하는 방법이 동일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그 다음에 본인만 이익 보려고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이런 거죠. 소통이 아니다. 그런 정말 하는 일이 되지 않느냐. 소통이 안 되면 조직도 마찬가지고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안 되면 일단은 소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소화 안 돼요. 소화 안 돼요. 그러면 조직도 소통이 안 되면 소화 안 된다. 이거 똑같은 얘기. 소화 안 된다. 그 다음에 소통이 안 되면 일단 피가 거칠어요. 거칠게 돼 있어요. 그죠? 거칠면 이 무슨 이상 신호가 오는 거야. 이 조직도 피가 거칠다는 건 뭐냐?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거든. 이제 슬슬. 응? 그러면서 씨발 너 같은 거하고 일 못한다. 뭐가 그러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싫어진다니까요. 이거 소통이 잘 돼봐요. 따라해보세요. 좋고의 법칙이 되면요. 그 팀이요. 보들보들해. 섬유유연제 안 넣어도 보들보들해. 핑계도 안 돼.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냐면 빨간 구두 아가씨가 되는 거야. 빨간 구두 아가씨. 빨간 구두 아가씨 노래 알죠? 또 기적 소리 어딜 가시나. 말센터 간다. 똑똑똑 빨간 구두 아가씨가 궁뎅이를 들면서 센터 간다는 거야. 근데요. 이 거칠고 소통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똑똑 흔들면 가겠어요?
막 쳐다보지도 않지. 예? 핑계 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은 내 팀을 전부 빨간 구두 아가씨를 만들어야 돼. 예? 똑똑거리면서. 예. 근데 키도 거칠죠. 말도 거칠죠. 예, 안 돼요. 안 돼. 이거 나 경험해 본 거야. 나 딱 보니까 일단은 예, 안 되는 팀은 제일 1번 뭐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러니까 먼저 뭐냐면 이제 입이 나와. 입이 나오고 그다음에 말을 안 해. 그다음에 핑계를 대.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붙어. 신발 니팔 니가 언제 내 팔 나온다. 신발 난 몰라. 신발 막 들이댄다니까. 개판되는 거야 도저히. 그러니까 밑에 파트너들이 분위기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엉망. 그러니까 리더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내 조직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 나도 스폰서한테 잘하는 모습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업을 한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거칠어지니까 한바탕 붙으니까 씩씩거리니까 어떻게 돼요? 숨 차요 안 차요? 숨 차요 안 차요? 한번 붙었으니까 숨이 꽉 찬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 안 되는 집은 이제 호흡이 거칠어. 에?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야. 진짜 그 조직이. 그다음에서 이제 조직이 전체적으로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 들면 어떻게 돼? 이제 치료가 이제 되려면 곤란한 거야. 치료가. 이게 치료가 되려면 한 세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렇지 않으면 떠날 수도 있고. 그죠? 돌고래하고 상어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돌고래하고 상어의 차이점. 네가 얘기해라 이거야. 돌고래는요. 쇼가 있어요. 상어는 쇼 있어요 없어요? 돌고래 쇼는 있어서 상어 쇼는 없다. 돌고래하고 상어의 차이점. 네? 우리요 성공하고 봐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씁쓸한 깨가 뭔지 아십니까? 꿈깨요. 꿈깨.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꿈깨. 우리가 꿈을 이뤄야 돼요 안 이뤄야 돼요? 성공하고 봐야 된다고. 나는 애터미에서요 꿈을 이뤘다는 것은 균형 잡힌 삶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항상 꿈을 이룬 것이 균형 잡힌 삶이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 꿈 완전 균형 잡힌 삶 안 됐잖아. 그죠? 근데 회장님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들 바깥으로 꿈을 끄집어내세요. 문서화 시키세요. 시각화 시키세요. 그 다음에 생생하게 꿈꾸세요. 비비드 드림.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려면 필름이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필름이 돌아가니까 한 편의 영화가 이렇게 세트되게 나와야 안 나와요? 그 정도로다가 우리 사장님들이 꿈을 꿔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그렇게 써야 되는 거야. 아주 생생하게. 그러니까 내 꿈과 인생 시나리오 그거를 작성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해내는 거예요. 생생하게. 저희는 석세스 가기 전날은 인생 시나리오 쓰는 날, 그 다음에 분임 토의하는 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각 섞어놓고 팀을 만들어서 오늘은 초청에 대해서 분임 토의를 한번 해보자. 오늘은 뭐 성공에 대해서 분임 토의를 해보자. 그걸 하고 나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날을 꼭 가기 전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조직이 아프게 만들지 마라.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주요 원인이 뭐냐? 이기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좋고의 법칙을 사용한다면 좋고 나도 좋고 되면 소통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반드시 거기에서는 상호 이익이 들어가야 되고 손하게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들이 이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마음. 스폰서에 대한 감사, 파트너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감사라는 게요. 지금 당장만 이익을 주는 거에 대한 감사. 그것만이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요. 스폰서가 나를 지나온 날 여기까지 돌봐주고 성장시키고 해왔던 그 감사. 지난 날의 감사 잊지 마세요. 지금 잠깐만 그거 서운하고 했다고 해서 그거 잊지 말고 조금 서운할 수 있어. 그럼 지난 날의 그 감사를 생각하면 서운한 거요. 없어질 수 있어요. 그죠? 왜 지나온 세월에 대한 감사는 생각을 안 했냐고. 지나온 날의 세월은 감사는 없고 당장 조금 자기한테 서운했다고 해서 이거 다 잊어먹으면 이 사람 인간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죠?
이 지나온 나를 도와주고 했던 또 사람인지라 싶어요. 어떻게 완벽해요. 그러면 아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를 하고 요 잠깐에 서운하겠다고 이 지난날에 감사 싹 잊어먹고 막 들이대면 안 돼. 그러면 나는 감사 좋아요. 그러면 지나온 날에 대한 감사도 좀 생각해보세요. 잘한 것도 많을 거예요. 스폰서도. 파트너도 그렇고. 근데 스폰서도 그렇고 파트너도 그렇고 지나온 날에 대한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서운하더라도 그 감사에 의해서 좀 좀 그게 서운한 게 묻혀지지 않느냐. 그러면 이 소통이 더 잘 되지 않느냐. 그래서 꼭 마음 씀씀이도 손해보는 듯하게 하세요. 사업하는 것도 손해보는 듯하게 하세요. 그러면요. 손해보는 듯하게 사업해 모든 일을 손해보는 듯하게 하면 주위에 뭐가 남느냐? 사람이 남아요. 사람. 이 일은요. 사람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내가 너무 나만 이익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다. 그 주위에 빈대도 안 남아날 거예요. 빈대도. 근데 빈대도 안 남아내 사람 남아나겠습니까? 그죠? 조금 손해보는 듯하게 해야 우리 사장님들이 주위에 사람이 많이 남아요. 그래야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도전적으로 사업을 해라 그래요. 근데 전반전과 후반전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나눠보면 전반전은요. 사람을 만드는 거고 후반전은 만드는 사람 말고 직급 유지 도전하면서 큰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에 애터미 사업은 훨씬 돈을 많이 벌어가지 않느냐. 근데 이 전반전에 딱 그물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휴먼 네트워크 사람의 그물망을 꼼꼼히 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물이 다 빵꾸가 나고 전반전에 다 그물을 빵꾸가 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 구멍 투성이를 만든다고. 구멍이 다 나니까 뭐가 빠져나간 게 아니라 사람이 다 빠져나간다고. 전반전에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바보 같다 그래. 이 뒤에 진짜 뒤에 큰 돈이 있는데 전반전에 작은 이익을 보려고 이 그물을 다 빵꾸를 내키고 구멍을 내켜가지고 사람 다 빠져나가게 만들더라고. 제발 좀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데서 구멍을 내는 일에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거짓말. 거짓말하면 안 돼. 나는요. 사람은 실수했다 그래요. 실수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미안하다고 하면 돼. 스폰서는 실수할 수 있고 파트너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모르고 한 걸 어떻게 해? 계획적으로 그런 거 아니면. 그러면 그 거짓말하자고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야. 미안하다고. 끝까정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골치 아픈 거야. 그 다음에 뭐냐? 상상의 마음, 상상의 생각. 우리 스폰서는 저랬을 것이야. 우리 파트너는 저랬을 것이야. 그 사람 잡는 데니까 아주. 어? 그거 아니라고.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지. 그래서 궁금하면 물어봐가 나왔잖아. 왜 상상했냐고. 김미숙 총장님이 자기만 돈 벌려고 저렇게 했을 거야. 쌍놈의 거 저거 사람 아니야. 이거 사람 잡는 거야. 근데 뭐 하라 그래 우리가. 상담하라 그래 상담. 누구하고요? 스폰서하고 상담하세요. 그거 갖고 1대1로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사람 스폰서 잡지 말고 파트너 잡지 말고 1대1로 미팅 하시라니까. 그죠? 나는요. 그 리더십 책 보면 서번트 리더십이 제일 좋은 거라 생각해요. 서번트 리더십 그 책을 보면 사람을 존중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상사로서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억압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과 사람을 동등하게. 그러면 저 사람을 출근을 빨리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출근 빨리 해! 안 돼. 이게 아니라 출근을 저 사람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팀이 모여서 오늘 출근을 좀 늦게 하는 사람은 벌금을 1,000원씩 내는 걸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서로 존중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이 잘 되네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 상담해라고 상담은 미팅하면 되는 거 미팅. 거짓말하지 말고 상상의 마음으로 사람 잡지 말아요. 우리 파트너가 저랬을 거야. 그럼 내 앞으로 줄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뒤에 가서 쭈물떡 하지 말고요. 예? 쭈물떡 다가 조직이 커지는 것도 아니더만. 예?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우리 사장님들이 스폰서하고의 파트너 간의 관계를 잘하면서 이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상담하시고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나는 긍정적인 동물에는 사자가 있고 하마가 있고 사슴이 있어요. 난 그런 사장님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 해필이면 사자야? 왜 해필이면 하마야? 왜 해필이면 사슴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자가 왜 긍정적이냐면 사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김미수 총장님이 사자한테 야 저거 사자. 그러니까 아 그래 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또 사자가 하마한테 야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마가 또 그런 거야. 사슴한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미 사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긍정적이냐고. 그죠? 저거 사자니까 하마가 어떻게 해? 그렇게 하마. 사슴한테 하니까 하마 사슴. 얼마나 좋아. 세미나 가자. 이미 갔음. 얼마나 좋냐 이거지. 안 가려고 뻗땡기지 말고. 예? 그래 안 그래요?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을 누른다 이거예요. 강한 부정은. 근데 우리가요. 부정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 옆에 그런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 옆에 둬야 돼, 안 둬야 돼? 절대 두면 안 돼. 근데 그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앞에 내세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김미숙 총장님, 내가요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딱 깔아. 그럼 뭐라 그래야 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뭔데? 또 이러면서 장단마차가 이제 막 씹어대는 거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으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는 거. 그 부정을 깔려고 싹 밑밥 까는 거거든. 그럼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옆에 두지 말아라 이거지. 예? 김미숙 총장 욕하는 사람 옆에 두지 말아 이거지. 그런 스폰서 욕하는 사람은요. 나도 씹을 수 있고 파트너도 씹을 수 있고 있다 이거.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우리가요. 이 사업을 하면서 갈등의 원인은 뭘까? 갈등의 주된 원인은 뭐니까? 근데 직급 도전 유지 갈등을 제일 많이 겪더라고. 나는 항상 파트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주도적으로 사업해. 스폰서한테 내려오는 포인트 없다고 생각해. 그래야 네 조직이 클 거 아니냐. 우리가요, 국장, 팀장 유지를 한다. 국장 유지를 한다. 했을 때 1년 뒤에도 후원하는 포인트가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폰서의 후원 포인트가 1년 뒤에도 똑같고 2년 뒤에도 똑같으면 조직이 큰 거야, 안 큰 거야? 조직 안 큰 거라고. 조직 안 큰 거라고. 그 후원 포인트는 줄어들어야 돼. 줄어들어야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그럼 나는 이런 후원 포인트 생각하지 말고 해.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분석해서 미팅하고 포인트 분석해서 포인트 미팅하고 해. 스폰서는 그냥 이렇게 할 건데요 라고만 얘기하고 소통만 해. 그럼 알아서 하겠지. 자기 역량에 맞춰서. 스폰서는 어떻게 줄 건데 어떻게 줄 건데. 어느 세월에 그 생각만 한 거냐. 주도적으로 빨리빨리 해서 이 포인트를 줄여야지. 그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나는 오토 판매사 된 사람은 내가 그러잖아. 오토 판매사 된 사람은 당신만 오토 판매사 된 거 나쁜 거야. 당신 파트너 오토 판매사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오토 판매사 하나씩 만들었다면 당신은 수동 팀장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동을 거쳐야만 뭐가 나오냐면 자동이 나오는 거야. 영어로 하면 오토. 그죠? 영어 잘하죠? 오토. 자동이 된다고. 애터미도 다 수동을 거쳐야만 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토가 됐으면 내 밑에 오토 하나씩 만들려고 이 수동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이 만들었다면 그다음에 또 나는 이제 두 사람 유지하면서 수동 팀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보도. 그러면서 이 판매사를 자유롭게 돌린다면 나는 이제 진정한 오토 팀장이면서 이제 또 밑에 판매사를 많이 거드리니까 수당 체계에 대한 확신 30대 30에서 70대 70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150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이런 것이 조직을 이제 끌어당기면서 조직을 가는 거예요. 이게 전반전에는 끌어당겨야 된다고. 그럼 후반전에 가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런 사업적인 논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좀 주도적으로 사업해라. 스폰서는 알아서 도와주지 않겠느냐. 부모인데.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수당 체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뭐 노열이 되려면 리더스가 한 명씩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러면 저기 뭐야 크라운 클럽이 되려면 노열이 또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노열이 또 있어야 돼, 좌우측에. 그러니까 수당 체계를 보면은 내 다운라인에 돈 되는 사람이 계속 많아져야 나도 좀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잘못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스폰서는 부모로 보시면 돼. 그 부모가 자식을 잘못되길 바라겠으니까 돈 벌게 해야지. 근데 이제 이런 조직을 키워가는 방법은 좀 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직급 도전할 때 갈등을 좀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갈등을 일으키는 건 뭐냐면 이기주의. 그것도 손해보는 듯하게 사업 안 하는 거야. 자기만 이익 보는 좋고 하니까 에휴 저 인간 그렇지 하고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나중에 누구한테 발목 잡혀요? 나중에 스폰서로서의 사업을 진정으로 못하면 나중에 직급 유지될 때 후반전 할 때 파트너한테 발목 잡혀요. 파트너한테 발목 잡힌다고. 왜? 전반전에 이런 소통과 관계를 유지 안 하면요.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스폰서가 큰 직급을 하려고 그러면요. 안 해. 그러니까 전반전에 큰 사업을 제대로 안 한 스폰서는 어떤 식이 되냐면 후반전에 목표 설정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 정도가 됐을 때 단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단장 유지하는 목표 설정을 못 하더라고. 왜? 전반전에 파트너들 간에 후원이 없고 자기만 이익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파트너들한테 후반전에 말이 통하더라 안 통하더라? 통해요 안 통해요? 이래가지고 통하겠어요. 안 통하더라 이게 안 통하더라. 말이 안 통하더라. 그러니까 스폰서가 나중에 후반전에 큰 돈을 벌어가야 되는데 전반전에 후원을 시원하게 안 했으니까 후반전에 가서 자기 목표 설정을 해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 이게 못하더라. 근데 우리 단장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장을 유지해야 되고 임페리얼을 가야 되고 임페리얼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만 큰 돈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유지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런 목표 설정을 못 하니까 단장도 하는 것도 어떻게든 밀려서 가야 되고 임페리얼도 가야 되는데 밀려서 가야 되고 임페리얼도 유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런 큰 돈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를 못 하더라 이거에 못 하더라. 그러니까 전반전에 큰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이거지. 그 다음에 스폰서 파트너 간에는 오픈 상담 중요하다. 오픈해라. 내 앞으로 줄 세우려고 그러지 마라. 스폰서한테 내려놓은 포인트 갖고서 주는 것 마냥 파트너한테 흔들지 마라 이거지. 스폰서가 이렇게 줬으니까 이렇게 분담하는 것을 오픈해라 오픈. 왜? 궁금하게 만들면요. 자꾸 사람은요. 더 파헤치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차라리 오픈 확보해버리면요. 뚜껑 확 열어버리면 아 그런 거구나 그걸 말아. 근데 자꾸 감추려고 그러면 자꾸 궁금해. 자꾸 상상해. 자꾸 파헤쳐. 그 팀에 갈등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오픈했으면 좋겠고 그럼 오픈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뒷담화가 생겨요. 뒷담화 생긴다고요. 뒷담화에 생기면 뭐가 생겨요? 이간질이 생긴다. 그 다음에 스폰서 개무시하고 파트너 개무시하고 이제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사장님들이 돈을 벌든 우리가 돈을 벌면 뒷방 늙은이 얘기해줘. 뒷방 늙은이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아유 참네. 왜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로 돌아가 봐요.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고간의 열쇠를 주려고 하지 않았는가? 고간 열쇠 왜 함부로 주지 않았는가? 근데요, 그게 뒷방에 그 돈은 꽉 잡고 있으니까, 그 고가는 꽉 잡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뒷방 늙은이 해줘. 근데 우리가 이제 뒷방 늙은이 되는 거예요. 왜? 성공자가 너무 잔소리하면 안 되거든. 근데 잘한다 칭찬만 하고 사랑 줘야 되거든요. 근데요, 뒷방 늙은이인데요, 사람이 찾아오는 뒷방 늙은이가 있고, 사람이 안 찾아오는 뒷방 늙은이가 있다니까. 그럼 우리 사장님들 나중에 성공해서 사람들 찾아와야 돼, 안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 뒷방 늙은이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사람이 찾아오는 뒷방 늙은이가 있고 저 인간 저 뺏기 몰라고 안 찾아가는 뒷방이. 목표 설정 못한 사람은 사람 안 찾아가는 뒷방 늙은이요. 성공은 할 수 있어. 근데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그나마씨 걷지도 못하는데 그것도 외로워 죽기. 외로운데 사람까지 안 찾아봐. 나이 들면 사람 냄새가 제일 좋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주위에 사람이 많아야 돼 안 많아야 돼? 많아야 돼 안 많아야 돼? 반드시 우리는 저런 점 봤을 때 사업을 잘 성장시키는 것은 스폰서의 사업 전개 방법, 스폰서의 파트너와 스폰서 간의 상담 능력 너무 중요하더라. 그런 것이 봤을 때 조직이
불안하게 가더라 이거지. 늘 취해 있는 밥이 있어요. 늘 취해 있는 밥. 예? 나는 술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늘 취해 있진 않아. 늘 취해 있는 밥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곤드레밥. 곤드레밥은 늘 취해 있는 거야. 우리 늘 미쳐 있어야 돼? 안 미쳐 있어야 돼요? 늘 헷가닥 가야 돼. 언제까지? 정상 갈 때까지. 이때 가서 정신 차립시다. 내 밑에 성공자 많이 나올 때. 아셨죠? 스폰서의 상담 능력은 조직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우리가 나는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보셨나 모르겠어. 양, 늑대. 그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봐봐요. 내가 이런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리더가 늑대고 리더가 양이야. 그죠? 책 보면 나와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리더야, 리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양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리더가 양이야. 파트너들은 뭐예요? 늑대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늑대가 리더가 늑대면 이 양들이요 다 늑대로 변해버려. 그러면 양은 늑대지만 이 사람들은 양으로 다 변해버린다니까. 그게 뭐냐면 리더에 의해서 조직의 색깔이 달라진다. 이거 리더에 의해서. 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조직을 이끌어가는 거. 그런 데에서 스폰서의 상담 능력이 조직의 성장을 좌우한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이 얼마나 사업을 정말 다 같이 힘을 합쳐 잘해야 되느냐. 긍정적이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스폰서의 실력이 정말 나는 스폰서의 실력, 파트너의 실력 그것이 역할이라 그래요. 역할. 그 스폰서십은 스폰서가 파트너를 대하는 자세에서 들어가는데 그 역할, 실력 난 그건 스폰서가 갖춰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 스폰서가 역할을 못하면 파트너가 역할을 못하면 조직이 성장하지 않아요. 본부장님이 봤을 때 국장님이 역할을 잘해. 근데 그 밑에 팀장이 역할을 못해. 죽겠는 거야. 그게. 역할 분담. 그래서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을 팀장님이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없앨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을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야. 본인들의 역할을 잘하는 것도 이다 이거지. 그것도 스폰서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실력이 없고 본인들의 직급에 맡아서 역할을 못한다면 조직도 성장하지 않지만 당신들의 스폰서로서의 스폰서십 없는 거다. 그래. 조직을 성장시키는 것도 스폰서십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는 실력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스폰서는 반드시 실력 있어야 됩니다. 스폰서 실력 있어야 돼요. 왜? 내 파트너들이 오면 신규 파트너들이 오시게 되면 회사 세미나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서 회사에 대한 비전, 그 다음에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거를 다 구름 위에 띄워놓는다고. 석세스 같은 데 가면. 그러면 다녀오면 내 파트너들이 기초교육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판매사 가는 법, 그 다음에 수당 넣는 방법, 하이 매출 내역 보는 방법, 제품 시키는 방법 등등 성공의 8단계, 초기 3개월, 오토 판매사 그게 아주 기초거든요. 그거를 다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판매사 가는 방법은 석세스 세미나에서 알려줘요. 개보도를 이렇게 만들어라. 포인트는 이렇게 넣어야 된다. 수당은 7번, 8번 간다. 250만 PB가 돼야 된다. 석세스에서 하이 매출 내역 보는 방법 알려줘요? 회원 가입하는 방법 알려줘요? 안 가르쳐줘. 그건 어디서 알려줘? 스폰서가 주관하는 세미나에서 알려주는 거거든. 그러면 신규가 오면 다시 반복으로 들어가서 그거 알려주고 또 신규가 오면 반복으로 들어. 그러니까 내 파트너들의 성장을 위해서 내 파트너의 분위기를 위해서 스폰서는 옆에 항상 있어줘야 된다, 안 있어줘야 된다. 근데 스폰서는 강의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스폰서 강의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파트너가 오면 내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함량 미달의 스폰서가 되고 싶어요? 구심점이 되는 스폰서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력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확실한 거야? 오늘 정신교육 김미숙 총장 괜찮습니까? 김태훈 총장 괜찮습니까 오늘? 미국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땡큐. 저녁에 일어나면 굿나잇. 낮에는 굿 이런데. 그 좋다 좋다 이 얘기잖아. 그죠? 한국 사람들은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 소리밖에 안 해. 미국 사람들은 좋다 좋다 소리 하는 거라고. 우리 좀 죽겠다 소리. 배불러 죽겠으면 덜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미련스러워. 배고파 죽겠으면 가서 얼른 먹으면 되고.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또 뭐 있을까요? 좋아서 죽겠다. 참나 미치고 죽다가 봤나 어떻게 살려야 돼 안 돼?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요? 죽집에 죽집 있죠. 죽집 본죽집 있죠. 죽집에 알바생이 제일 위험하대. 왠지 아세요? 죽을 준비를 하니까. 죽을 준비하니까. 죽집에 알바생들 죽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죽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죽집에 알바생들이 제일 위험하다 이거야. 이제 죽는 소리 그만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죽는 소리 아시겠어요? 반드시 우리 죽는 소리 그만하고요. 이제는 사는 소리 합시다. 응? 사는 소리에 있어서 스폰서하고 스폰서 파트너 간에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고, 우리가 애터미에서는 돈 잘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말소리가 들락날락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냥 화면 보는 사람들도 대답해요. 크게. 내가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요, 회장님이 돈 버는 시스템을 잘 만드셨죠? 그러면 이제 스폰서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돈 잘 쓰는 시스템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조직이 성장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뒷방 늙은이 사람 찾아오는 뒷방 늙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의 잔소리를 단소리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빨리빨리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늘 조회 이거를 맞춰도 될까요? 원래 부흥회는 좀 나중에 또 합시다. 아셨죠? 미천 다 떨어져가는데 또 해라 그러면 난 곤란해. 예? 자, 우리 모 사장님들 모두 성공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는 걸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